안녕하세요. 오픈버스를 사용하기 전에 오픈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는 펑션 애저 서비스인데요. 위키백과에서는 고객들이 앱 개발 및 런칭에 관련한 하부 구조의 복잡한 빌드, 유지 보수 없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발, 실행,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한 부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OS를 담당하는 인프라 개발자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있고, 서버 개발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발자 다 각각 개발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하부 구조를 다 지탱을 해주고,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 각각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만 이 펑션을 이용을 해서 기능을 개발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의 장점은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발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고요. 서버 관리에 부담이 없어져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쉽고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수평적인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펑션을 호출하는 만큼 이제 비용이 부과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지불할 수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프로비저닝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사용자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하고 배치하고 배포해 두었다가 필요시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라고 위키백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스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다 클라우드端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이제 관리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파스는 서버리스 컴퓨팅인데요. 위키백과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제공자가 동적으로 머신 자원의 할당을 관리하고, 가격은 미리 구매한 용적 단위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이 소비한 자원의 실제 양에 기반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펑션을 호출하는 만큼만 리소스를 사용하고 이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소비한 자원의 실제 양에 기반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서버는 존재하지만 개발자나 운영자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쪽에 서버단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서버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파스는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살펴보면, 각 함수는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호출이 있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호출을 하면 파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 호출이 들어오게 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한 함수를 펑션 레지스트리로부터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각각 실행 환경과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개발자들은 펑션을 개발을 해서 컨테이너화 시켜 놓으면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알아서 펑션을 가져다가 실행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호출을 했을 때만 펑션이 실행이 되게 되고, 클라우드는 그때그때 그 리소스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을 실행을 하고 나면 이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펑션은 사용자에게 결과를 반환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하게 돼서 리소스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파스 프레임워크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소스로 나뉘어지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AWS 람다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해볼 오픈파스는 오픈소스인데요. 오픈파스의 장점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현재 가장 사용성이 좋고 바로 사용해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픈파스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berne티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코어 기능들을 이용해 개발돼서 쿠버네티스 커널에 이미 존재하는 코드들을 로직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서 코드를 경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많은 부분에서 리소스 관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픈파스에서 대부분의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파스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파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오픈파스의 스택을 살펴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를 먼저 살펴보시면 쿠버네티스,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픈파스는 배포하는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를 쓸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에서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오픈파스를 배포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로 대부분 쿠버네티스가 도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펑션 레지스트리를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활용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보면 오픈파스 게이트웨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앞쪽에 그 앞서 그림에서 이 파스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픈파스 게이트웨이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매트릭을 제공하고 얼러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츠 스트리밍은 비동기 실행과 큐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 소스들이나 이런 부분은 길랩이나 오픈파스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픈파스가 함수를 실행해주는 이 콘셉추얼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REST API, CLI, UI를 통해 지정된 엔드포인트 또는 기본으로 노출된 루트로 게이트웨이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습을 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이 오픈파스에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URL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URL을 통해서 그 서비스로 호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오픈파스 게이트웨이가 그 서비스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오토 스케일링에 사용되는 이러한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얼러트 매니저를 통해서 스케일링 업 다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함수가 펑션 네임에서 어싱크 펑션 네임으로 변경돼서 나트 스트리밍 대기열에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RUD 인보크를 통해서 프로바이더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바이더는 뭐 파스D, 도커스원, 파스 메모리 등 다른 프로바이더들이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오픈파스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프로바이더가 파스네티스이기 때문에 주로 파스네티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인 파스네티스가 서비스랑 펑션을 호출을 해서 마지막으로 프로바이더인 파스네티스가 서비스나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로부터 각 펑션과 서비스를 가져와서 수행을 한 뒤에 이제 결과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픈파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